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들이 모두 몰살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의 장녀 마리 테레즈.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778년 12월의 어느 추운 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 테레즈.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왕자는 아니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기에 그녀의 탄생은 온 궁정을 기쁨으로 물들였습니다. 프랑스 국왕의 장녀로 태어난 마리 테레즈는 곧바로 프랑스의 딸이라 불렸고 왕의 딸 중 첫째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 마담 루아야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탄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출산 당시 베르사유 궁전의 방 안은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국왕의 첫 자녀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숨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지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질식 위기에 처했고 급기야 방 안에 있던 장정들이 창문을 깨부수는 소동 끝에 겨우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 사건 이후 루이 16세는 다음 왕자녀들의 출산에는 공개 입장을 철저히 금하고 오직 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신하들만 참석을 허락했습니다. 루이 16세는 딸을 무척 아끼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애정을 표현했고 그녀의 성장을 누구보다 지켜보길 원했죠. 반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좀 더 엄격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왕실의 틀 안에서 오만하고 고립된 인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의도적으로 신분이 낮은 아이들을 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곤 했습니다. 또한 어떤 기록에 따르면 마리 테레즈에게 장난감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하며 나눔의 가치를 직접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세간에는 사치스럽고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 왕비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딸만큼은 타인의 고통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리 테레즈는 파란 눈을 지닌 사랑스러운 아이로 묘사됩니다.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는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와 외할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미모를 닮았다는 평을 받았죠. 마리 테레즈가 점점 자라날 무렵 프랑스 사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재정 적자, 굶주림에 지친 민중, 그리고 절대왕정에 대한 오래된 반감, 이 모든 것이 점점 혁명이라는 이름의 화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789년 미국 독립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여파로 국고는 바닥났고 가뭄으로 식료품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건 단순한 결핍이 아닌 분노의 씨앗이었죠. 민심은 날카로워졌고 누군가에게 그 화살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표적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선동가들은 그녀를 외국 여자, 사치스러운 왕비, 국가의 파괴자로 몰아세웠고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한 유인물 리벨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왕비가 성적으로 문란하며 나라의 돈을 탕진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는데요. 이 외설적이고 악의적인 선전물은 베르사유 궁 안팎에서 그녀를 고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루이 16세의 친척들, 오를레앙 공작 같은 권력자들조차 왕비를 등지고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죠. 오늘날 당시 유포된 리벨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건 역사학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선 민심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이러한 선동은 왕비를 단두대로 이끌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정치적 경랑 속에서도 마리 테레즈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궁 안에서 보호받는 왕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행복한 일상은 혁명 이후 단 한순간에 뒤집혀버립니다. 1789년 무장한 군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량이 베르사유에 비축되어 있다는 소문에 성남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습격하고 결국 왕실 가족은 튠르리 궁으로 격리됩니다. 정국이 급속히 악화되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악셀 폰 페르센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가족 모두가 북동부 몽메디의 왕당파 요새로 도피할 계획이었지만 바렌에서 정체가 들통나며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왕실 가족은 다시 파리로 압송되어 옛 중세 요새였던 탕플탑에 수감되죠. 바렌 사건 이후 1793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차례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당시 8살이던 남동생 루이 샤를은 다른 감옥으로 옮겨지고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 엘리자베트 공주마저 처형당하면서 마리 테레즈는 홀로 감옥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동생이 매질당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7세로 추존된 남동생 루이 샤를은 힘든 감옥 생활과 부모의 죽음에 대한 충격 그리고 심한 구타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1795년 결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10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마리 테레즈는 수감 중 가족들의 소식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고 오직 아버지의 죽음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모두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서 몸을 떨며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를 피로 물들였던 공포 정치가 막을 내린 뒤 마리 테레즈에게도 마침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당초 그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겨우 13살이었던 어린 소녀에게 형장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반발이 일었고 결국 형은 영구 추방으로 감형되었죠. 1795년 12월 17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그녀는 석방되었고 프랑스 정부는 그녀를 사촌이자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2세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프랑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자국의 주요 인사 10명을 돌려받았죠. 이후 마리 테레즈는 러시아 황제 파벨 1세의 후원을 받아 쿠를란트의 미타우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숙부이자 루이 16세의 남동생인 루이 스타니슬라스가 머물고 있었죠. 마리 테레즈의 남동생 루이 샤를의 사망 이후 그는 정통 왕당파 사이에서 루이 18세로 인정받는 프랑스 국왕이었습니다. 루이 18세는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리 테레즈를 자신의 또 다른 조카이자 그녀의 사촌인 앙굴렘 공작 루이 앙투안과 결혼시킵니다. 이후 마리 테레즈는 러시아를 비롯해 바르샤바와 영국 등지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망명 생활은 1814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퇴위하면서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부르봉 왕가가 복권되었고 루이 18세는 프랑스 왕위에 복귀하며 역사상 제1차 부르봉 왕정 복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15년 엘바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이 극적으로 탈출하여 프랑스로 귀환하면서 이른바 백일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군대를 재편하여 파리로 진격했고 루이 18세는 다시금 왕위를 뒤로한 채 국외로 피신하게 됩니다. 당시 마리 테레즈는 보르도에 머물고 있었으며 혼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지역 군대를 모아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폴레옹의 군대와 내전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조용히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전쟁을 벌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용기에 감탄한 나폴레옹은 부르봉 가문의 사내라곤 저 여자밖에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자 부르봉 왕가는 두 번째로 복위되었고 루이 18세는 다시 프랑스 왕위에 올랐습니다. 1824년 루이 18세가 서거하고 그의 동생 아르투아 백작이 샤르 10세로 즉위하면서 마리 테레즈의 남편 루이 앙투안이 왕위 계승자로 지명됩니다. 이에 따라 마리 테레즈는 공식적으로 마담 라 도핀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죠. 특히 그녀는 아버지가 프랑스 국왕이었던 유일한 도핀, 즉 유일한 왕의 딸이자 왕세자비라는 특별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프랑스 사회 전반의 반군 주제 정서가 다시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샤르 10세는 극우 왕당파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개혁 요구를 외면했고 결국 혁명 세력과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0년 7월 혁명이 발발합니다. 샤르 10세는 가족과 함께 급히 랑부의 성으로 몸을 피신했고 끝내 왕위에서 물러나 아들 루이 앙투안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죠. 그러나 왕권은 겨우 20분간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날 루이 앙투안 역시 퇴위 문서에 서명했고 그로 인해 마리 테레즈는 역사상 단 20분간만 프랑스 왕비라는 자리에 머무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왕실 가족은 랑부에를 떠나 또다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망명한 왕실 가족은 프랑스를 떠나 영국 프라하 그리고 고리치아 등지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844년 남편 루이 앙투안이 세상을 떠나자 마리 테레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곽에 위치한 바로크 양식의 성 프로스도르프 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오랜 망명 끝에 비로소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다시 한번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루이 필리프의 왕정이 또 다른 혁명으로 무너졌고 프랑스는 결국 두 번째 공화정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51년 10월 19일 마리 테레즈는 폐렴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그녀의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날로부터 정확히 58주년이 지난 지 사흘 후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왕가의 마지막 공주 그리고 혁명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모두가 사라진 자리에서 홀로 남아 긴 생을 견뎌낸 여인. 마리 테레즈는 그렇게 왕정 프랑스의 마지막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